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간관계 진짜 어렵죠? 특히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짠테크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친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봤다. 사실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을 텐데 짠테크를 하면서부터는 예산을 잡고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살짝 생기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꼭 아껴야 되나? 이런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면 점심값은 n분의 1을 편하게 하는데 커피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커피값이 한 번에 훅 나가게 되면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아예 먹지 말자고 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아예 도시락을 싸와서 밥을 같이 먹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이죠. 그쵸? 나만 따로, 그런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뭔가 직장생활 부적응자처럼 보일까봐 그런 걱정도 좀 생기고요. 이렇게 우정에도 여러분 돈이 들고요. 직장 생활에도 돈이 들어요. 심지어는 효도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짠테크도 잘하면서 인간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저는 일단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도 불필요한 걸 줄여서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약간 느슨해도 되는 관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힘을 빼고 여러분이 더 챙겨야 될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잘 유지되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더 애정을 쏟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관계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더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힘을 좀 빼도 되는 인간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한 5가지 정도 유형을 정리해 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나랑 한 약속 매번 안 지키는 친구예요. 약속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약속을 할 때마다 항상 늦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당일에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친구가 꼭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만 그렇게 한다. 저는 그건 더 별로인 것 같아요. 일단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인간관계. 여러분 꼭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예요. 아마 떠오르는 친구가 한두 명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약간 비꼬듯이 말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진심으로 위로해주기보다는 약간 위로해주는 척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꼭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방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유형의 친구들은 야,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살아. 그거 아낀다고 부자 되겠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하고만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한데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에게 굳이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돈까지 들어가면서요. 세 번째는요, 자꾸 뭘 사라고 부추기는 친구예요. 여자친구들은 종종 만난 김에 쇼핑을 같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저 옷 한번 입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어봤을 뿐인데 너무 예쁘다며 꼭 사야 된다며 지금 이거 안 사면 너 후회할 거라면서 직원이랑 한 편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안 사는 게 약간 민망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집에 오잖아요.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샀지? 라는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진짜 예뻐서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꾸 뭘 사게 하고 본인은 사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친구와의 만남, 살짝 거리두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꾸 뭘 사달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게 되는 그런 친구요. 물론 뭘 사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친구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든다. 자꾸 왜 나만 사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도 포함이 돼요. 이런 친구들은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뭔가 은근히 애매하게 10,000원, 20,000원씩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갚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달라고 하자니 내가 쪼잔한 것 같고, 기다리고 있자니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누구누구야 나한테 그동안 빌려간 돈 지금 얼마 됐거든? 그거 좀 갚아줄래?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해요. 이런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굳이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친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바로 매번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입니다. 물론 뭔가 좀 다른 고민 같이 얘기하긴 해요. 하지만 들어보면 결국 같은 내용인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제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남편에 대한 고민, 내일은 시어머니에 대한 고민, 다음 날은 애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 날은 뭐 또 본인 친구에 관한 고민, 이런 식으로 대상은 좀 달라요. 하지만 들어보면 결 자체는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요. 뭐 한 번 만나면 반나절이 그냥 간다던가, 전화 통화를 하면 뭐 1시간은 기본이고 2-3시간을 훅 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 시간을 많이 가져갑니다. 제가 그 고민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도 다음에 만나면 또 원점이에요. 제 얘기를 듣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저 친구가 진짜 힘든가 보다. 저 친구가 나를 정말 믿나 보다. 저 친구가 나한테 정말 의지를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친구들은요, 누군가에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내 시간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본인 이야기만 털어놓거나 본인 시간이 날 때만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가 곁에 있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본인의 시간에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오로지 내 에너지만 가져가는 친구입니다. 혹시 좀 헷갈린다, 이런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잠깐 만남을 자제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와 만난 후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그 친구와의 만남에 쓴 돈이 아깝게 느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만날 당시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잔상들, 이게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 잔상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친구랑 함께 보낸 시간이 좀 아깝다, 돈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은 여러분이 그 관계를 더 느슨하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5가지에 해당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관계에 낭비되는 여러분의 자원을 잘 아껴서 더 집중해야 될 관계에 쓰시는 게 더 좋겠죠? 굳이 여러분께 상처 주는 관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손절,
다시는 안 봐. 이렇게 관계를 끊으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언제 또 그 친구가 다시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갈라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절교를 선언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원할 때 그냥 끌려다니는 듯이 만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바빠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시간이 될 때 너한테 연락할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트를 잘 준비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을 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이 5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거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짠테크를 하시면서 혹시 내가 친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었진 않았나? 이런 걸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싶으시다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좋은 인간관계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온통 이런 관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나면 친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로 여러분 곁에 있을 거니까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뿌띠리치와 함께 재테크, 짠테크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